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연금박사가 박사학위도 없고,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연금만 주구장창 파왔으니까, 네, 연금에 대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벌써 지금 172회, 횟수로 4년, 거의 5년 가까이 하고 있고요.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궁금한 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좋고, 댓글창에다가 달아주시면 댓글창에 올라온 질문 진짜 하나도 빠지지 않고 1시간 내내 다 읽어가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다양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요즘 질문들이 많이 늘어서 잡소리 많이 못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중심으로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말이 좀 빠릅니다. 워낙에 질문이 많기 때문에 말이 빠를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 혹시 말이 빨라서 알아듣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라이브 끝나고 나면 바로 재방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찾으셔가지고 설정에 가셔가지고 재생 속도를 약간 천천히 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또 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다 하셨죠? 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좋아요 누르고 연금박사 라이브 들으면서 그냥 들어보겠다. 이 라이브 그냥 공짜로 다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한 푼의 상담료를 받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질문하시는 거 모두 다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내셔야 될 돈은 없지만 좋아요 있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면 여러분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계시네요. 들어오시면 그냥 이제 멀뚱멀뚱 방송만 보고 가지 마시고 이렇게 댓글창에다가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읽다 보면 계속 친근감이 생깁니다. 그죠? 그럼 더 열심히 제가 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벌써 우리 BSKZ 조타님 처음부터 질문 주셨는데 2년 정도 국민연금 납입하다가 공적연금 납입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3년 정도 납입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퇴직 이후에도 근데 그 국민연금을 다 반환받으셨다고 하니까 이거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60세 이전에 퇴직하셔가지고 국민연금을 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불입하셔가지고 10년 채워서 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10년 채우면 69세부터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도 다 10년 채워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적연금도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지금 과거에 2년 정도 국민연금 납입하신 거 반환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해지된 상태라면 60세 이전에 공직에서 공무원 연금 퇴직하셔야지 국민연금 살릴 수 있고요. 60세 이후에 퇴직하시면 국민연금 살릴 수 없겠습니다. 자, 김정민님 반갑습니다. 돈방님 반갑습니다. 남박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인사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자유인님 반갑습니다. 손감누님 반갑습니다. 김현수님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2등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이 행복이죠. 김현민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스카리님 라이브 방송으로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 10월 즈음에 은행에서 IRP 개설하고 일정 금액을 매년 불입하여 세액공제도 받고 그 자금을 TDF에 가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개설한 IRP 계좌는 수수료를 뗀다고 하니 수수료가 무료인 증권사 IRP 계좌로 계좌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수료도 아끼고 괜찮은 생각일까요? 예, 일단 수수료 때문이라도 옮기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 옮기실 때 증권사도 수수료를 떼긴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IRP 하시게 되면 오히려 수수료 없이 할 수 있거든요. 직접 본인이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가입하시게 되면 더 저렴한 수수료 혹은 거의 무료인 수수료로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전하시면 처음엔 좀 불편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수수료 때문에 증권사로 옮기시는 거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증권사로 가면 마치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더 높은 수익이 날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옮기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어차피 은행이나 증권사나 IRP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구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상품이 많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라면 좋아하는데 마트에 가가지고 라면이 100가지 종류가 있는데 100가지 종류를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라면이냐 삼양라면이냐 안성탕면이냐 진라면이냐 이 정도만 있으면 다 고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수수료 아껴서 옮기시는 건 괜찮습니다. 점점 지금 수수료를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있는 수수료도 전부 좀 없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민님, 안녕하세요. 월요일 라방 처음으로 본방사수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감사합니다. 토요일 생일날에 7% 보장, 최저보증 종신연금 제 자신에게 생일 선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렇게 생일 선물로 연금을 본인 스스로에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 7% 연금은 가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유지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평생 수령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생일마다 이제 나중에 연금 받으시면서 즐거운 또 생일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괜찮네. 어차피 그 연금은 생일날 가입하면 생일날 나중에 몇 년 후에 연금 받을 때 그 생일날 연금이 나오거든요. 매달 같은 날 나오긴 하겠지만 시작 자체가 생일날 나오시기 때문에 생일날 연금 받으면서 즐겁게 또 이렇게 우리 김정민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또 감탄하시면서 보람있게 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흡족하시고요. 좋은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도와드린 게 있습니까? 저야 뭐 좋은 상품을 제대로 알려드린 거고 그거를 잘 가입하셔서 나중에 꼭 평생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시에스님, 박사님 라이브 방송 듣고 한 주 시작해요. 오늘도 많은 정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0시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월요일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주의 첫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군요. 그죠?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주 초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굉장히 좋고, 여러분도, 월요일부터, 사실 월요일 직장인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싫은 날이잖아요. 회사 가기 싫고, 이제 아직까지 주말까지는 한참 남았고, 하지만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연금 박사 라이브 들으면서 노후에 대해서 정확한 준비와 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월요일날 라이브 벌써 지금 172주째 하고 있고요. 네, 4년, 5년에 가깝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연금 박사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땡큐님, 반갑습니다. 김정민님, 연금 박사님, 연금부자들 책에 이용주 박사님 직접 사인까지 해서 보내주신 책 생일 선물, 감동이셨네요. 제가 또 사인 해드렸는데 잘 받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납입하시고 예쁘고 건강하게 연금 잘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보시면서 책에 연금에 대한 중요성 있으니까 실무적인 내용도 좋지만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잘 적혀있는 책이니까 연금 부자들 여기 책 있죠? 연금 부자들 책 보시면서 연금에 대한 중요성 깨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정민님처럼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족하시면서 감사 인사를 해주시면 저도 되게 뿌듯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지만 여러분은 정보로 도움받으시는 거고 여러분이 거기에 표현해 주시면 또 저는 그로 인해서 열심히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과 제가 서로 상호 동기부여를 하면서 서로 상호 상생하고 서로 성장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좋지만 또 우리 구독자님들 도움 되신다니까 제가 더 큰 힘이 납니다. 자, 들꽃님 반갑습니다. 김혜릭님 반갑습니다. 석현님, 도현님 감사합니다. BSKZ님 60세 이후에 퇴직하시는군요. 60세 이후에 퇴직하시게 되면 국민연금이 만약에 반환하셔가지고 과거에 납입한 부분을 반환하셔가지고 해지되신 상태라면 60세 이후에 퇴직하시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59세 마지막 날 퇴직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60세 이후에 퇴직하시면 국민연금 살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60세 이후에는 가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기존에 가입된 게 살아있다면 할 수 있는 거지만 가입된 게 해지된 상태라면 다시 살릴 수는 없겠습니다. 자, 겨울소나무님 반갑습니다. 한결TV님 감사합니다. 들꽃님, 추후납부 금액을 높게 올려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적게 하시는 거나 높게 하시는 거나 다 가성비는 일반 개인 연금에 비해서 좋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죠. 그래서 그거는 상계 월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보셔가지고 내가 추후납부 금액을 1,000만 원 할 때와 2,000만 원 할 때와 3,000만 원 할 때 상계 월수가 얼마인지 내가 낸 원금을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원금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지 길게 걸리는지를 상계월수를 물어보시고 상계월수가 짧으면 하시고 길면 좀 그건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 있죠. 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상계월수를 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국민연금 점점점 안 짜리다 보니까 상계월수가 다 밀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거 한번 물어보시고 나서 저희 센터 1800-3624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수많은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경험치 대비해서 정말 좋은 선택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구리섬님 반갑습니다. 안티 형님 오셨네요. 월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인 땡큐님
다음 달 첫 연금 수령 축하드립니다. 3,200만 원 정도 추납하면 27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데 당연히 하셔야죠. 자, 추납 금액 3,200만 원 정도신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금 수령 직전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27만 원 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27만 원이면 1년에 거의 한 32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고 10년만 받으면 원금 받기 때문에 상계월 수가 120개월 나옵니다. 이렇게 10년, 120개월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계월 수 좋습니다. 이런 거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27만 원 더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물론 일찍 돌아가실 분이라면 추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납하시고 평균 수명 한 80세 정도만 사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루프리텔캄님 오래간만이네. 반갑습니다. SK주사님이 감사합니다. 글코 스키즈 좋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스키즈구나. 스키즈. 네, 스키즈. SKZ. 스키즈. 저는 스키즈보드 좋지만 스니커즈 더 좋아하는데 스니커즈. 네. 자, 오승우님 뭔가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이오님 안녕하세요. 하트 뿅뿅. 네, 감사합니다. 윤양현님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입니다. 연금저축보험 IRP 예금으로 수익률이 0.7%입니다. 증권사 이전하는 게 나은지 명쾌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IRP 예금으로 수익률이 0.7%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금을 안 하시고 예금만 했다면 일단 2, 3%는 나오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연금저축 보험이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군요. 아마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에 연금저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증권사로 옮기시는 건 뭐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명쾌한 조언은 드리고 싶지만 사실 증권사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수익률을 보증하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50% 넘으셨다면 IRP로 옮기셔서 IRP를 한 대 모으셔가지고 IRP에서 정기예금으로만 운영하셔도 은행이자 받을 수 있으니까 뭐 2.5에서 3% 가까이 예금 이자율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 40대 후반이시구나. 그럼 아직 옮길 때가 안 됐으니까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금 개시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증권사로 옮겨 보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10년, 15년 이상 있으시니까 좀 TDF라든가 이런 투자를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하시면 그래도 연금저축보험에서 공시이율 받는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옮겨보시고 다만 옮겨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건 지양하시고 증권사로 옮기는 것이 무조건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좀 이렇게 보시면서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투자하는데 뭘 투자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TDF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퇴직연금 TDF 투자라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찾아보시면서 타겟 데이트 펀드 잘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전문가들이 다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연금에 대한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20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 매주 모여서 공부하고 스터디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최고 상담 전문가로 키우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해드리고 모르면 찾아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라님 반갑습니다. 청학동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채널 돌리다가 동치미 박사님 발견 끝무렵이지만 재미나게 봤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네, 지난주 토요일날 밤에 동치미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MBN 채널이죠. 동치미 속풀이쇼 동치미. 근데 제가 속풀이쇼인지 모르고 저는 그냥 연금 전문가가 이야기해주는 방송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다들 옆에서 집에서 마누라 욕하고 남편 욕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욕하고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죠? 네. 어쨌든 저는 동치미에 출연해서 연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왔습니다. 네. 자, 다이어님 연금저축 펀드도 55세 찾아야 세금 혜택 보는 거죠? 기간은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요. 연금저축 펀드 마찬가지입니다.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셔야 되고 55세에 그리고 10년 이상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지 세금 혜택 보는 겁니다. 일시불로 찾으시면 안 되고요. 55세에 이전에 인출하셔도 안 되겠습니다. 자, 수선사님 안녕하세요. 퇴직 후 연금 더 내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에 있어요. 그럼 연금액을 내가 정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퇴직 후인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퇴직 후에는 개인 사업자가 되시는 거니까, 임대소득이면 사업소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곱하기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개인 사업소득자, 그러니까는 직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 이렇게 지역가입자 분들은 내가 더 내려면 더 낼 수 있습니다.
최고 상한이 지금 월 55만 5,300원이거든요. 물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사업소득의 곱하기 9% 이하로 내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내실 경우에는 내고 싶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서 더 내실 수는 있습니다. 덜 낼 수는 없으나 더 낼 수는 있다. 자, 김정민님 이제 국민연금 리모델링 예정이라 상담드립니다. 이미 가입 추후 납부 5년 연기로 제 국민연금 똘똘하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미 가입, 이미 계속 가입, 추후 납부 5년 연기하셔가지고 국민연금을 잘 키워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국민연금 2배 더 받는 3가지 방법,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죠. 이미 계속 가입, 추후 납부 5년 연기. 뭐 반납 대상이 되신 분들은 반납까지 하시면 더 좋고요. 자, 김정민님 이미 가입해서 투납하셔가지고 1,125만원 납부하면 22만 2천원 더 받으시는 거고요. 3개월 수가 4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네. 그 다음에 2번 3,239만원 납부하면 36만원, 3개월 수 7년. 1번과 2번은 수령 금액 차이는 14만 5천원. 몇 번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2번. 자, 물론 1번이 3개월 수는 훨씬 좋고 2번이 3개월 수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1번이 좀 더 가성비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번보다는 2번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대안보다는 1번, 2번이 다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3개월 수가 진짜 7년 이 정도 나온다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눈 딱 감고 하십시오. 연금액을 늘려야죠. 내가 그 돈 지금 뭐 1,100만원, 3,200만원, 한 2천만원 더 내시는 건데 그 2천만원 안 내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네.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2천만원 그거 안 내고 내가 딴 거 한다고 해가지고 다 날립니다, 사실. 그죠? 네. 물론 개인연금 중에 더 좋은 연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만큼, 국민연금 어쨌든 국가에 보증하는 연금이니까, 그죠? 그리고 3개월수가 이렇게 한 10년, 12년 넘어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4년, 7년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최대한 많이 내서 국민연금 늘리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이 노는 수익률 따지는 게 아니라 수명으로 보라는 말씀 드린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탈 수 있는 게 유리하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죠? 노후는 수익률 자꾸 따지시는데, 물론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연금, 평생 연금 받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내서 더 받자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꾸 이렇게 뭐 금액 따지시고 계신데 사실 노후는 그렇게 우리 삶이라는 것이 숫자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금은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자, 김효민님 주택연금은 주택이 공시지가, 공시가격 12억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만일 공시가격 12억이면 시세가 16억인가요? 그리고 주택연금, 국민연금처럼 물가상승이 반영되나요? 자, 일단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시세는 16억일지 20억일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공시가격이라는 게 시세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사실 계속 올라가는 집은 예를 들면 작년에 15억이었는데 지금 25억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아직도 공시가격이 12억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시세는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얼마이냐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지금 공시가격 판단으로 봤을 때 시세 16억, 17억 정도가 안정된 가격이면 그 집의 공시가격이 한 12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택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물가상승률이 반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이익이 반영된 연금액을 책정해서 그 고정된 금액을 평생 지급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고 더 올려드리지는 않지만 사실 그 연금액 자체에 물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미래의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연금액이 책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연금이라는 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계속 빚을 늘려가서 좋은 건 또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은 고정된 금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올라가는 연금은 물론 좋지만 사실 물가가 만약에 하락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고정적인 금액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연금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건 좋고 저건 안 좋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고요. 국민연금은 낼 때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높여내기 때문에 받을 때 올라가는 것이고 다른 기본적으로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은 뭐 그런 낼 때부터 내가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상대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이지 뭐 얘는 좋고 쟤는 안 좋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꼭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이지님, 공무원연금이 최고 아닌가요? 네, 공무원연금이 최고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공무원연금이 사실 낸 돈 자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연금 받으신 분들 부러워하시면서 뭐 공무원연금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국민연금은 지금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고 그 중에 절반은 회사가 내주고 있죠. 하지만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18%입니다. 그 중에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절반을 국가가 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납입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더블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뭐 길어야 20년, 25년 내는데,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은 다 33년 이상 납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 높은 금액을 오래 내고 있다. 그래서 연금액이 높은 거다라고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너무 좋은 연금이다라고 또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이 내거든요. 김정민님, 책 덕분에 오늘 좋아서 근무 태원이었답니다. 네네. 근무는 열심히 하셔야죠. 그죠? 네. 책도 읽으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김국구님, 2008년도에 가입한 세대 적격 연금저축보험이 15년 납입을 끝낸 상태입니다. 근데 연환산 수익률이 1.68%밖에 안 되시네요. 네. 종신형으로 지급되고 원금 보장도 되는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 낮은 수익률이랑 사업비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로 전환해야 할까요? 자, 김국구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만약에 김국구님께서 55세가 넘으셨다면 종신형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확정 기간으로 개시하셔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장연금 같은 더 좋은 종신연금으로 갈아타시면 연금액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연금저축 펀드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금저축 펀드로 옮겨서 더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가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 수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내가 40대 뭐 젊어서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펀드로 옮기셔가지고 한 10년, 20년 장기 투자 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나이가 많아서 55세가 넘어서 조만간 연금을 수령할 상황도 되고, 내가 그렇게 위험한 주식 투자 싫어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신연금이라는 거 받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연금액이 필요 없다 그러면 연금으로 개시하셔서 그 받은 연금액을 다른 더 좋은 연금에 재투자하는 방법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솔루션들 저희 센터에서 다 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한번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카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제 직장에 제 가족을 건보 피부양자로 올리면 건보를 어느 정도 더 내게 되는 건가요? 자, 건보 피부양자, 그러니까 내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금액이거나,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시면 지금 스카리님의 그 직장 가입자시죠? 스카리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등록해주는 제도지, 피부양자가 등록이 10명 아니라 100명이 된다 해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배우자나 가족이 같이 살고 있으면서 소득이 있다, 뭐 재산이 있다 그러면 같이 합산해서 건보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올라가겠지만, 나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관계없이 내 보험료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오셨네요. 네, 마틴 루터 킹님.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월 60만원 10년 납과 월 30만원 20년 납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제 현재 보험 나이 36세입니다. 네, 이 금액은 뭐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연금 입장에선, 큰 금액을 짧게 몰아내시는 거하고, 반으로 나눠서 길게 나눠내시는 거하고, 어떤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첫 번째 일단, 연금액 면에서, 큰 금액을 먼저 내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것이 연금액이 더 높아지죠. 그죠? 60만원씩 10년간 빨리 낸 사람과 30만원씩 20년간 천천히 낸 사람과 당연히 전자, 60만원씩 10년간 빨리 낸 사람의 연금액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가 연금액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연금이라는 것이 물론 내가 납입 여력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 달에 60만원 내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사실 뭐 비교 자체가 안 되겠지만, 사실 납입 기간이 10년 내는 게 있고 20년 내는 게 있는데,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20년? 길어요. 20년 언제 가냐고. 물론 내고 보니까 20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완납한 것도 많이 있는데 해보니까 20년은 진짜 길더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년 정도 납입을 해서 완료해서 일단 하나씩 끝내가는 것이 오히려 연금 준비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60만원 10년 납이 더 유리한 것이고요. 만약에 60만원 못하겠다 그럼 차라리 30만원 10년 납하는 게 낫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 길게 된다는 건 처음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36세시니까 56세까지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깁니다. 그러면 빨리 하나씩 마무리해 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길게 가지고 가시는 건 그렇게 인생 살아본 선배로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파인땡크님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킹님, 제 직장 건보에 부모님 피부병자를 넣었는데 건보료 그대로 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피부병자가 10명 아니라 20명이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건보료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안미경님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양천근님 반갑습니다. 새꼬마님, 다시 추워지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해 56세이고 퇴사하려고 하시네요. 60세까지는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65세까지 납부가 가능한가요? 연금 계시는 70세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럼요. 56세시니까 60세까지 계속 납부하고 60세부터 65세까지 5년간은 이미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계속 가입, 납부 의무는 없지만 더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내시고요. 그리고 연금 계시는 5년간 연기하셔가지고 70세 하시면 연금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가능합니다. 자, 들꽃님, 추납하는 것이 일찍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연금 받을 때 전날하는 것이 좋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에서는 저는 항상 추납은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왜냐면, 지금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했다가 혹시라도 일찍 돌아가신다면, 내가 낸 추납, 연금으로 다 못 받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연금 받기 전날까지 살아보고, 건강하고 문제 없으면 그때 가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 물론 지금 하는 것이 연금에게서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내가 그 돈을 추납 안 하고 은행 예금이라든가 다른 상품으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 추납의 연금 개혁 이슈를 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연금이 조만간 개혁될 것 같긴 한데 개혁 이후에 보험료가 더 빨리 오른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게 좋고요. 보험료는 천천히 오르는데 소득대체율이 빨리 오른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소득대체율이 높을 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쨌든 지금은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조금 개혁되는 걸 기다리면서 연금박사 방송 시청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국구님, IRP나 연금저축 펀드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적립식으로 매수 중인데 예를 들어서 KLX 금 현물이 수익률 35%, 코스피 200이 마이너스 6%라면 중간중간 수익률이 많이 난 것을 팔고 많이 떨어진 것을 저가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매도하지 말고 매수만 꾸준히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최근에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금 현물 수익률이 많이 난 것 같네요. 그죠? 대신 코스피는 지금은 국내 주식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뭐, 코스피 200이냐, 금 현물이냐에 떠나서,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내가 내 주식 계좌에 10개 종목이 있는데, 5개는 수익이 나고 있고, 5개는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5개는 수익이 나고 있고 5개는 손실이 나고 있다. 자, 그러면 수익 난 거는 수익이 났으니까 요걸 팔고 손실 난 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자면 주식에서 수익이 난다는 얘기는 회사가 좋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주식이 손실이 난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이거든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정말 좋은 판단을 할 거면 손실 나는 회사, 그렇게 좀 우려가지 못한 회사를 팔아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사는 것이 주식의 기본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 상승하는 회사, 수익이 나는 회사를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고 손실 나는 회사는 빨리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손실 나는 게 아까우니까 손실 나는 건 갖고 있고 수익 나는 건 수익이 났으니까 팔아버리고 이러다 보면 수익 나는 거 팔아서 손실 나는 걸 매수하게 되면 내 통장에는 계속 안 좋은 회사, 안 좋은 종목이 남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론 코스피가 나쁘고 금연물이 좋다 꼭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투자의 기본은 손실 나는 건 빨리 손절하고 그리고 오히려 수익 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 이것이 투자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저가 매수, 물타기, 물론 좋은 종목이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라면 저가 매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뭐, 코스피 200, 뭐, 국내 주식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활력이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걸 판단하셔가지고 개인 스스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식 상담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 상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찍는 거기 때문에요. 그죠? 네. 수사님 감사합니다. 축복님 4월달에 받으려고 하는데 공시율이 2.62%라고 하네요.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공시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거치 기간도 길었거든요. 저축성 상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시율을 가장 많이 적용하죠. 공시율은 그 보험사의 자산 운용 수익률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2.62% 내는 거 쉽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전체 자산, 그 많은 자산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공시율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크면 클수록 공시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일단 종신연금이시니까 종신으로 받으십시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금리가 너무 낮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걸 해지하시거나 깨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내가 불만인 상품이 있는데 불만인 상품을 깨고 새로 갈아타는 방법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잖아요. 이런 경우에 방법이 뭐냐면 이 상품을 해지하지 말고 이걸 연금으로 개시해서 받은 연금을 더 좋은 연금에다가 재투자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이 상품의 장점도 활용하면서 또 새로운 상품으로 자연스럽게 쉬프트, 이전하는 작업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금을 더 손실 없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울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번으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55만 5,300원 이미 계속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3개월수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알고봐요님 나이가 60쯤 됐는데 직장은 없고 미혼이라면 건보료는 동생이나 언니한테 부양가족으로 가능하나요? 네, 피부양자 등록하시려면 이게 직장은 없고 미혼이기 때문에 동생이나 언니, 부양가족으로 부양가족 일경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 조건이 있을 겁니다. 네, 피부양자 등록 기준. 그래서 그 조건 확인해 보시고 건보공단 한번 문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박사님 PC로 하면 김정미가 솔리로 나오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이게 그 로그인 하실 때 어느 아이디로 로그인 했냐에 따라 다르겠죠. 유튜브나 구글 로그인 하시는 거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요 끝에 보면 요 버튼 있거든요. 버튼 여기 버튼에 보시면 자기 로그인 버튼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내가 어떤 아이디로 로그인했는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멋있는 사장님 반갑습니다. 연금 박사님 영상을 항상 유익하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이님 국민연금 올해 6월부터 받는데요. 연기해야 할까요? 63세인데 연금 몇 년 넣어야 되나요? 연금 살 수 있나요? 자, 일단 국민연금 받으시니까 연기 당연히 하시면 좋겠죠. 저는 뭐 특히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반드시 5년 연기해서 연금 받으셔라. 그죠? 연기하게 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내가 연금이 필요해서 받아서 쓰셔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받아서 쓰지 않고 그냥 통장에 놀릴 거라면 반드시 연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꾸꾸님이 40대 초반이시네요. 네, 자, 일단 시간이 많으니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 단기적인 수익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라인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 많으시네요. 그죠? 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스머페트님 올해 5월 환갑으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 군복무 추가 연금 납입이 11개월 가능하고 임의계속 가입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결수는 140개월입니다. 임대 수입이 있어 종소세를 내야 해서 국민연금이 일부 감액될 것인데 주간납입 11개월을 해야 할지요? 임의계속 가입은 효과가 적겠지요? 일단 이 상결수가 140개월이니까 사실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일단 임대 수입이 있어서 종소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감액될 거라는 얘기는 맞는데요.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이후 5년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하지만 그 5년을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기를 해버리면 감액 없이 증액된 연금을 5년 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소득이 있다고 감액을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연기를 하게 되면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종소세를 내야 돼서 국민연금이 감액될 것 때문에 내가 추후 납부를 망설이거나 뭐 임의계속 가입 망설인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연금을 군복무 추후 납부하시는 거하고 임의계속 가입하시는 것이 3개월수를 비교해 보셨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 그러면 하시면 되고, 만약에 더 좋은 대안이 없다. 그러면 국민연금 효과가 적더라도 뭐 내시면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렇게 추후 납부하고 임의계속 가입하실 때 연금액을 굳이 3개월수 따지신다면 이때 고민해 봐야 될 포인트가 내 배우자의 국민연금과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을 경우에 서로 같이 받지만 서로 누군가 한 명 사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중복 수령 금지 조항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분의 국민연금도 같이 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라이즈님
제 방을 들었습니다. 제 방한 내용을 제가 이해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나 60세 이후 근로소득자 임의계속가의 보험료 수준을 소득 월액을 따라야 하고 본인이 정하지 못한다고 안내가 된 듯한데 예전에 박사님이 소득 월액 기준 이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잘못한 거일까요? 근로소득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수준인데 소득 월액에 따라야 하고 기준 이상으로 하셨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소득의 9% 임의계속가입 동안 9%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는 정해진 소득의 9%를 내야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더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요거는 제가 공단 한번, 지금 이미 뭐 그렇게 갖고 계신다면, 소득이 바뀌었나? 일단, 국민연금공단에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멋있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 나이가 만 55세입니다. 최저보증보험연금으로 10년 정도 적립식으로 50만원씩 납입하고 70세부터 종신으로 연금 수령하고 싶은데 이런 상품 있나요? 그럼요. 네. 55세부터 10년간 납입을 하고, 그리고 65세부터 5년간 거치한 후에 70세부터 평생 연금 수령하는 상품, 최저보증연금입니다. 대략 연금 월 수령액은 얼마나 들까요? 50만원씩 10년 내시고 70세 받으면 한 4, 50만원씩 평생 받을걸요? 요 금액은 저희 센터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1800-3624, 1800-3624, 여기 다 있죠? 네. 보시면서, 낮에 전화 주시면 저 연금 전문가들이 정확한 금액을 뽑아드리고, 회사별로 상품마다 약간 금액이 다릅니다. 그걸 비교하실 수 있도록 안내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방님 67년생 임의가입자는 추납을 60세 이전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64세 지급받기 전에 내도 되는 것인가요? 네, 임의가입자인데 추납을 지금 하셔도 되고요. 64세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시라면 추납을 할 때 60세 이전에 하는 것과 60세 지나서 하는 것과는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추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시게 되면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60세가 넘어서 추납을 하실 경우에는 추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해가지고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납 상한 보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는 상관없지만 임의가입자가 60세가 넘어서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추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 제한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그걸 고민하셔서 조금만 하실 거다. 그러면 언제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좀 금액을 많이 할 거다. 그러면 60세 이전에 하셔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정민님, 남편 국민연금 수급 중입니다. 국민연금 타도 여유자금 있는데요. 여유자금이시군요. 내년 8월까지 연기하면 117만 9천 원 더 받을 수 있는데, 연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장수하지 못할 것 같다고 차라리 연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장수하지 못할 것 같다고 차라리 제 개인연금에 추가 불입을 더 하라고 하는데, 설득해서 멈추는 게 나을까요? 네. 일단 장수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러시면 일찍 받으셔야죠. 네. 일찍 받아가지고 개인연금에 추가 불입하실 수 있는데, 그 개인연금이 뭔지를 봐야죠. 우리 김정민님, 아까 그 최저보증연금에 하셨다면, 최저보증연금에 추납하시게 되면 국민연금만큼의 효과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장수하신다면 국민연금, 그렇지 않다면 최저보증연금. 아시겠죠? 지금 5, 6, 7, 8% 최저보증연금. 지금은 사실 7%, 8%를 가장 많이 또 가입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마루님 안녕하세요. 연금저축펀드 계좌 3, 4개씩 가져가면은 국민연금 가져가면 어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이 끊겼습니다. 네. 다시 해주십시오. 자, 미셸님 국민연금 받을 때 배우자 계좌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계좌 받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요.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안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건 공단에 한번 물어보시기. 제가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아니어가지고, 네.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꼬북침님 안녕하세요. 꼬북침 맛있는데, 네. 올해 연금소득이 2천만원 넘을 것 같은데, 피병자 탈락은 내년 몇 월쯤 될까요? 올해 국민연금 2천만원 넘으시게 되면 피병자 탈락되는데, 자, 이거 국민연금 소득은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시게 되면 피병자 탈락은 내년 11월부터입니다. 11월.
자, 11월이면 12월 달에 보험료 내시는 것부터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XER로 SSC5, 뭐지? 네. 올해 교사 재직 23년하고 명퇴합니다. 명퇴 벌써 47세인데, 명퇴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 고민입니다. 저는 63세부터 공무원 연금 수령할 거고, 195만원. 남편은 국민연금 수령 예정인데요. 남편과 저랑 둘 다 오래 살면 좋겠지만 한쪽이 일찍 사망하게 되면 제가 이미 가입한 국민연금을 그냥 날리는 돈이 될 것 같아서 고민되네요. 최소 금액이라도 국민연금 넣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네. 최소 금액 하십시오. 최소 금액은 낸돈 대비 가성비가 짱입니다. 그래서 9만원씩 내시게 되면, 네, 9만원씩 10년 내고 20만원씩 평생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최소 금액 내시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하시는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인연금 가입하시게 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송김님. 제가 61년생으로 작년부터 연금을 60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체코에서 반, 한국에서 반, 30년 가입했고, 이제 체코에서도 곧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연금 수령을 높이려면 다른 방법은 더 없는 건가요? 자, 61년생이시기 때문에 지금 64세시고 작년부터 연금 받으셨는데 연기연금 하실 수 있거든요. 연기연금. 지금 1년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4년 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받지 마시고 다시 국민연금도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1년 받았는데 내가 그냥 안 받고 4년간 더 연기할래? 그럼 연기해서 1년에 7.2%씩 올라간 금액을 4년 후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체코도 받으시니까, 체코는 제가 연금제도를 모르겠지만, 일단 국내 연금은 그렇게 하시게 되면 연금을 더 높일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윤진님, 45세 비혼 여성입니다. 결혼 생각이 없어서 혼자 노후 계획 세워서 준비 중입니다. 늦게까지 미취업 상태로 살다가 뒤늦게 일하기 시작해서 국민연금 준비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납부 10년치 나중에 할 생각이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셨죠? 네. 국민연금을 현재 40만원씩 내고 있고, 추납부까지 하고, 60세까지 내면 대략 100만원 정도 수령 예상하고 있고, 전화 연금 박사님을 통해서, 최저 납입 100만원 납입 중이라 106만원 수령할 것 같고, 올해 중순쯤 기회 봐서 아파트 구매 예정인데, 최소 4억, 집, 4억 잡아서 나중에 65세 주택연금 100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제가 60세 되었을 때 현금 4억 정도 보여줄 것 같은데, 현금에서 100씩 총 400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족할까요? 그때는 돈가치도 그때로가 아닐 텐데 차를 사거나 인테리어 병원 이벤트 등 큰돈 나갈 일도 꽤 있었는데 준비가 부족할까 걱정입니다. 물론 연금을 많이 준비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도 꾸준하게 지금 늦었지만 시작하셨고 최저보증연금도 하고 계시고 주택연금까지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걱정 없으실 것 같고 한 3,400만 원 정도 받으시면 물론 화폐 가치가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 또 연금액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파트가 오르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죠? 네. 국민연금도 물가 상승률 만큼 또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또 일하셔가지고 소득이 생기시면 그때 가서 또 개인연금을 추가로 더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만큼만 꾸준히 하셔도 이렇게 개인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까지 이렇게 잘 할 수 있고 특히 혼자 계시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주택연금까지 가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 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일아떼님 56세로 9년 7개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습니다. 만 60세 일시금 수령 시 예상 수령액이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이미 가입해서 60세 또는 65세 언제까지 내고 연금을 받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만약에 내가 일시금 탈 목적이면 더 이상 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10년 이상을 납부하시게 되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연금으로만 수령하고 일시금 수령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일시금 수령해봐야 사실 뭐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큰 문제가 없고 평생 연금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꾸준하게 임의가입 납부하셔가지고 10년 채우시고 그리고 임의계석 가입까지 하셔서 65세까지 내시고 그리고 연기하셔가지고 70세부터 연금 받는 거 제가 강추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용남님, 저는 61년생으로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나 연기 신청하여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저희 아내는 63년생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였고 그리고 현재도 추가 납입 중입니다. 현재 저희 아내는 내년부터 수급 대상이 되어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 수급 시 저도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 그럼요. 네, 부양가족 연금액 받으셔야죠. 네. 네. 그래서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 당연히. 근데 부양가족 연금액은 뭐 1년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아내분이 수급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부양가족 연금이 부양가족 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양가족 수당? 이게 뭘까요? 네. 어쨌든 국민연금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조동희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새롬님 안녕하세요. 3월부터 분할연금과 누리연금 대상자이며 110만원 정도이고 직장에서 250만원 정도 급여와 예금이자 제법 됩니다. 수령 연기를 해야 할지 분할연금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자, 일단 분할연금도 받으시고 노령연금도 받으시네요. 110만원 정도 받으시네요. 그죠? 네. 근데 직장에서 250만원 정도 급여와 예금이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50만원 정도 급여면은요, 소득은 250만원이지만 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엔 한 1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 예금 이자가 뭐 한 달에 얼마 든지 모르겠지만 예금 이자가 한 달에 막 100만원, 200만원씩 그 이내이시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감액이 안 되니까. 예금 이자가 뭐 한 달에 3, 400씩 나온다? 그렇게 되면 좀 고민을 해봐야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금이자는 상관없습니다. 맞아. 헷갈렸네. 예금이자는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에 감액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직장의 근로소득 250만원 정도니까 연금 수급하는데 감액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뭐 수령 연기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뭐 필요하다면 내가 연금이 당장 필요 없다면 연기하셔야 되겠지만 감액될까 걱정돼서 연기하시는 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할연금 받으셔야죠. 네. 자, 알고봐요님, 연금과 동떨어진 질문입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결혼 전 2년 안에 집 살 때 1억을 도와주면 증여세 없는데, 결혼 후 5년 뒤에 집을 사게 되어 1억을 도와준다면 증여세 무나요? 네, 그렇죠. 아님, 지금 집을 안 사도 줘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5년 뒤에 도와주면 문제가 되나요? 지금 결혼 전후 2년 안에 증여에 대한 공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주셔야죠. 그렇죠? 네. 그걸로 집을 사든, 그걸로 뭘 하든, 그걸 뭐, 집 살 때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결혼 전후 2년간 자녀에게 1억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셔야죠. 네. 5년 뒤에 주신다면 증여세를 내셔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정주임님, 반갑습니다. 라뽀의 차박 캠핑 하고 싶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4년마다 퇴직 처리를 하는 직장에 있어요. IRP로. 아, 그러시군요. 4년마다 퇴직 처리를 계속 하시는군요. 네. 자, 그런데, 퇴직금 받을 때마다 그냥 IRP에 계속 넣고 운용되면 하면 될까요? 그럼요. 퇴직할 때마다 IRP에 넣으셔야죠. 그렇게 하라고 IRP 만들어 놓은 거니까. IRP에 넣으셔가지고 계속 굴리셔서 퇴직연금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거 받아서 그냥 써버리시면 나중에 퇴직금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정주희님, 국민연금에 추납하는 게 나을까요? 연금보험이 유리할까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추납에 큰 무리가 없는 이상 추납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보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추납이 상결수가 떨어져가지고 너무 안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생각해 볼 일이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국민연금 추납이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축봉님, 답변 도움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연금 종신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현재는 15년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만 64세이거든요. 15년 확정이면 제 나이 80세라서요. 연금이 1996년도에 들은 건 확정금리로 주는 거라 종신 때까지 받는 걸로 했어요. 몇 년 납으로 받는 게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몇 년 납이 아니고 몇 년 기간이죠. 네. 납입하시는 게 아니라 수령하시는 것이니까. 자, 근데 96년도에 가입하신 확정금리, 뭐, 그때는 최소 뭐 7%, 8%짜리 이런 확정금리형 연금은 종신으로 받으십시오. 종신으로. 아시겠죠? 네. 확정 기간으로 받으시면 이 좋은 상품을 그냥 빨리 받고 끝내는 겁니다. 그냥 종신으로 평생 받으시고, 종신 받으실 때도 보증기간 10년, 20년 설정하시면 연금액이 높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 짧게 하고 평생 종신연금 받는 걸로 해서 오래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현님 안녕하세요. 연금박사님. 30대 후반에 연금보험 월 10만원씩 10년 넣고 65세에 받는 걸로 해도 될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일단, 뭐, 낸돈 대비 가치가 없는 건 없습니다. 지금 10만원씩 내시고,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 나중에 낸돈 대비 더 많은 금액을 훨씬 받거든요. 좋으나, 다만, 제가 보기에는 10만원씩 10년 넣으시면 금액이 원금이 1200만원이기 때문에, 불어나도 2000, 3000.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연금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연금이 상품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낸 돈 자체가 적다 보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들어서 그렇지만,
10,000원, 20,000원짜리 옷도 있고, 100만원, 200만원짜리 명품 옷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명품 옷은 100배 비싸지만, 명품 옷은 잘 보관합니다. 그죠? 그리고 막 그 세탁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걸 막 5년, 10년씩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000원, 20,000원짜리 옷은 싼데, 중요한 건 입다 보면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냥 뭐 해줘서 버리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대충 관리합니다. 저도 참 볼펜 쓰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 그 몇백 원짜리. 그거는 한 통을 놓고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꼭 모나미 볼펜은 한 통 10개씩 놓고 써도 금방 사라져요.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지금 쓰는 펜이 하는데 이 펜이 뭐냐면 파커 펜이거든요. 파커. 이게 얼마짜리더라? 한 30만 원 되는 펜이에요. 그죠? 요거 지금 한 3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고 어디 가면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내가 좀 비싼 값을 해서 준비를 하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내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좀 오래 끌고 가고 내 자산이 형성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근데 10만원씩 10년 내신 분들은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중간에 해지하기도 하고 결국은 잘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걸 잘 판단해 보시면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만원 내서 20만원 받는 건 가치가 없고 100만원 내서 200만원 받는 건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은 똑같아요. 다만 내가 주관적으로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무게를 두느냐 이걸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장민님, 이미 계속 가입자는 소득보다 낮은 금액 가입은 안 되지만 올려서 가입은 가능하다고 지난주에 안내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방송 드리기는 그렇죠? 네. 근로자, 소득이 있으신 분들, 직장 가입자분들은 직장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낮은 금액은 안 되고 또 올린 것도 안 되고 지역 가입자는 사업하신 분들, 지역 가입자는 올려서 낼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아까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걸 제가 한번 나중에 공단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들으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불도저님, 국민연금 중 조기연금으로 2, 3년 수령하다가 중간에 중지하고 수령금액을 돌려 납부해도 되는 건가요? 네. 수령금액을 돌려 납부는 안 되고요. 2, 3년 조기 수령하다가 내가 다시 수령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서 조기 수령 안 한 걸로 해주십시오는 안 됩니다. 네. 자, 스카리님, 은행에서 개설한 IRP 계좌로 TDF를 가입했습니다. 증권사 IRP로 계좌 이전하려면 은행 IRP 계좌에서 가입한 TDF를 먼저 매도해서 현금화한 다음에 증권사 IRP 계좌로 옮겨서 다시 새로이 TDF를 가입하는 것이 맞는가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증권을 옮기시는데 은행에 있는 TDF를 매도하고 요거를 증권사로 다시 이 현금화한 것을 증권사로 옮겨서 여기서 다시 TDF를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도가 이번에 시행이 됐죠. 자, 그래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자, 그래서 IRP에 있으신 거를 옮기실 때 은행에서 있는 것과 증권사에 있는 것이 동일한 상품이 있다.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 바꿔서 매도한 후에 옮기지 말고 그대로 이전이 가능한 거니까 그거는 이전하시는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한번 문의해 보시면 굳이 해지 아니하고 같은 TDF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 증권사에 동일한 상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장가모님 반갑습니다. 떡국님 반갑습니다. 감기 조심해야죠. 감사합니다. 환희님, IRP에 1억 3천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있는데 올해 10월부터 커버드콜 등 월 100만 원 정도 배당으로 수령해서 10년간 받으려 하는데 현재는 전액 공제 안 받은 부분이지만 5년 후에는 배당이기 때문에 연금 소득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시불 수령이 나올까요? 자, 그런데 IRP에 1억 3천 정도가 있으신데 세액공제를 안 받으셨어요. 어떻게 세액공제를 안 받고 1억 3천을 넣었지? 네, 어쨌든, 네, 있으신데, 그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은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것이고요. 올해 10월부터 커브드콜 등 100만 원 정도 배당으로 수령하여 10년간 받으려고 하는데, IRP에서, 네, 5년은 배당이기에, 연금 소득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일시불 수령해가지고, 일시불 수령해서 그거를 일부 일반 계좌에서 커버드콜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생상품, 배당주를 사셔가지고 배당을 받게 되면 15.4% 소득세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연금 계좌 IRP에서 하시게 되면 5.5%만 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연금 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연금 소득세가 훨씬 유리한 규정이거든요.
일반 계좌에서 하시게 되면 배당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똑같은 배당이지만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게 되면 연금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15.4를 낼래? 5.5를 낼래? 그럼 당연히 5.5를 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카리님, TDF의 단점 중에 하나가 수수료가 높은 것이라고 하는데 수수료는 얼마나 높은가요? 일반적인 펀드의 수수료가 뭐 선취, 후취 있는데 대부분 다 요즘은 다 1% 이내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뭐 수수료가 높다, 낮다, 이건 제가 보기엔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내가 뭐 TDF 자체가 수수료 관계없이 일단 안정적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또 상품이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하기 쉽고 이런 상품을 그냥 투자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수수료 따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것이긴 하겠지만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 수익이 높다?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 수익이 낮다? 뭐 수수료 높다? 뭐 이것도 아니고 사실 네. 어쨌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것. TDF는 그냥 맡겨두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ETF, 수수료 좀 싸게 하려고 ETF 하시면 직접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더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자장님님, 사회초년생 딸아이 직장생활 2년 차입니다. 연금보험 추천드립니다. 일단 뭐 초년생이시게 되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IRP부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또 있으시다면 연금보험 지금 최저보증연금 7%, 8%짜리가 잘 나오고 있고 나이에 따라 약간의 상품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비교해 보시면 이 연령대에 가장 유리한 연금이 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정민님. 매주 본방 사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배우는 팀장님 링크 보내주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일단 8시 50분쯤 유튜브 들어오셔서 연금박사 라이브라고 치시면 방송이 뜹니다. 그때 클릭해놓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9시에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니까 월요일날 오후 8시 50분에 들어오셔서 연금박사 라이브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볼까요? 네, 어찌하나요? 네. 오나오나님, 연금 전문 상담사 취득 후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연금 상담 전문가 CPE 자격이죠. 보건복지부 승인 받아가지고 한국FP협회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취득한다고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금에 대해서 더 열심히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연금 상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직접 연금 상담을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상담 오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이 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어서 뭐 직장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공부하셔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길이 있겠죠. 네. 자, 이지용님, 65년생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네, 올해 연말 퇴직하는데 만 60세 생일은 3월 15일입니다. 네. 60세시고요. 연말 퇴직할 때까지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주는지요? 또 의무가입이 끝나면 의무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배우자는 61년생이면 이미 연금 수급 중입니다. 아, 네, 네.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최저연금 9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지요? 네, 그럼요, 다. 일단, 3월 15일이시게 되면, 네, 회사에서 생일이 되면, 3월이 되면 더 이상 국민연금 납입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연말까지 직장을 다닌다고 해가지고 직장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생일이 된 달까지만 내주고 그 다음 달부터 안 내줍니다. 회사는 안 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내가 내 연금의 9% 전액을 낼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것도 회사에서 띄고 주는 게 아닙니다. 월급에서. 그냥 월급은 이제는 국민연금 안 띄고 다 드립니다. 4월부터. 자, 그럼 그걸 받으셔가지고 내가 그거를 국민연금에 이미 계속 가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따로 내 통장에서 이체를 하시는 것이죠. 회사는 생일이 지나면, 생월이 지나면 더 이상 내주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당연히 임의계속 가입하셔가지고 연금액 늘리시길 추천드리고 있고요. 배우자 마찬가지입니다.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최저연금 9만원. 임의계속 가입하셔가지고 최저금액 하셔도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오신 금액이 있다면 그냥 충분히 조금 더 내셔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연금액 늘리는 방향으로 더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영숙님 반갑습니다. 네, 황파더님 64년생 국민연금 공무원 21년 명퇴 후 21년도에 처음으로 9만원 임의가입 중입니다. 현재도 직장인이라서 세금 절세 목적으로 은행에 개인형 IRP 20만원씩 9년 정도 납입 중에 있습니다. IRP를 실용하고 20만원을 국민연금에 추가해 납부하는 것이 좋은지요? 자, 이미 개인형 IRP도 계속 내시면서 납입 중에 계신데 이걸 수령해서 그걸 연금에 추가 납부한다? 뭐
나쁘진 않겠네요. 네, 요거 빼가지고 요거 넣는다. 그쵸? 네. 자, 그런데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IRP도 계속 불입을 하셔야죠. 네, IRP도 불입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불입하는 금액은 불리려고 불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불렸는데 여기서 게시해버린다. 그럼 뭐 또 하나 만들어서 불입하면 되겠지만, 그쵸. 네, 연금을 게시해서 다시 연금을 넣는다. 뭐 이런 거. 제가 보기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국민연금이, 9만원. 그쵸? 네, 유리합니다. 20만원 더 내시게 되면 가성비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돈 10만원 더 내시죠, 그냥. 굳이 뭐 IRP에서 빼서 넣으시는 이유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그건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내가 돈이 진짜 없다. 그럼 뭐 IRP 연금 개시 연령이 됐으니까 그걸 게시해가지고 여기서 넣겠다?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어도 IRP에 비해서는 더 수익률이 유리할 테니까요. 그죠? 네. 자, 오나오나님, 네, 취업할 수 있는 분야, 네는 없고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디 회사에서 연금 상담 전문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뽑아주는 건 아닐 겁니다. 행복한 사람님, 본인은 올해 마지막 국민연금 납입 후, 이미 추가 가입 시 최소 금액, 최대 금액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 높은지요. 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60세가 넘으셔가지고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더 내시는 건 좋은데 그럼 얼마 낼 수 있냐? 내가 내는 금액을 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 내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적게 낼수록 가성비는 좋지만 연금액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또 많이 낼수록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전체 연금액이 올라가죠. 자, 이럴 때 잘 판단 못 하시겠으면 그냥 우리 행복한 사람님께서 과거에 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내왔던 평균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금액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단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지난 국민연금을 내는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를 내왔냐 라고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전문용어로는 B값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걸 B값의 9%를 내시면 가장 보편적으로 내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시간 넘었네요. 벌써 이렇게 우리 김현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질문이 남았습니다. 내가 잡소리는 못하고 계속 지금 답변해드리면 정신이 없네요. 진짜. 미키마우스님, 국민연금 추후 납부 금액이 1,500만 원인데, 연금 증가 금액이 매우 적더군요. 퇴직 후 최저 금액으로 추후 납부하는 게 좋을까요? 뭐, 너무 적다면, 제가 보기에는 최저 금액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좋겠지만, 1,500만 원 전? 뭐, 그렇게 적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네. 너무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미뤘다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홍덕후의 만화리뷰님, 저희 어머님 추후 납부 비용이 현재 22만원 92개월로 2천만원이 넘어가서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부담스럽도 지금 내는 게 나을까요? 추후 납부는 2천만원 한 번에 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60개월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정말 부담스러우시다면, 분할 납부 신청하시면, 추후 납부 신청하시고, 그걸 할부로 분할해서 내겠다라고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머님이 퇴직 후 임의계속 가입 기간 때 월 10만원 내외로 총 1,000만원 내외로 납부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어느 게 좋을지는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서 상계 월수를 보시면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좀 더 많이 하실수록 좋은 것이고요. 또 임의계속 가입 때는 금액을 내가 정할 수 있으신 거니까 그때도 더 내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했지만 지금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금 개혁 좀 보면서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큰 금액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분할 납부 가능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뚜띠님, IRP 55세에 수령하는 것을 60세로 연장 가능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IRP는 연금 개시 자체가 자유입니다. 가입기간 5년, 그 다음에 나이가 55세 이상 이 두 가지 조건만 채웠다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개시할 수 있고요. 평생 개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만화리뷰 좀 도움 많이 되셨죠? 네. 수야님 감사합니다. 술취한 총각님. 2년 전 공무원으로 11년 근무하다가 의원 면직해서 공무원 연금 대상자입니다. 면직 후 국민연금 이미 가입했고 추납도 했고요. 공무원연금 올해 64만원 정도이고 국민연금 65만원 정도입니다. 개인연금 최저보증 7%짜리 월 150만원 10년 납으로 가입했고요. 150만원 납입하는 게 어려움 없습니다. 혹시 노후연금으로 부족한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국민연금도 받으시고 공무원연금도 받으시고 둘이 합쳐서 거의 한 120만원 넘게 받고 계시고 최저보증연금도 한 100에서 150만원 받으실 거니까 기본적인 노후는 보증하겠네요. 거기다가 주택연금까지 하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 짜질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여유가 있으시면 일시납 연금도 있으니까 지금 일시납 1억 맡기면 월 100만원씩 평생 받는 연금 제가 방송해드렸죠? 네, 일시납 연금도 있으니까 목돈 생기시면 일시불로 개인연금 준비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비과세 혜택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런 거 저희 센터 1800-3624. 자, 이진수님, 무배당 변액연금 16, 너희 법범위 3천만 원이고, 119173원이며, 2008년 가입하여, 연금개시일이 2027년입니다. 네. 가입 형태는 종신 플러스 100%이며, 5년, 10년, 15년, 20년 선택 가능합니다. 해약하는 금은 3,500만 원 정도인데, 해약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3천만 원 내시고 3,500만 원 정도 돼 있으신데 일단 뭐 연금이 필요하시면 저는 종신연금으로 받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금 당장 필요 없다면 요거 10년 확정으로 개시해서 최저보증연금으로 바꾸는 방법 있고요. 3,500만 원 일시불로 그냥 빼가지고 이걸로 최저보증연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으냐가 아니라 지금 연금이 필요하다면 종신연금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내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거를 확정 기간형으로 받으시거나 혹은 연금을 해지해서 더 좋은 연금으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라워님, 박사님 예전에 의료보험이 16,000원 나왔는데 은행 예지금 이자가 1년에 1,700만 원 나온다고 의료보험이 12만 원 나왔어요.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이자만 나오다가 의료보험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렇죠. 의료보험에 소득이 들어가게 되면 다 가산이 되기 때문에 은행 예금이자 1,000만 원 이하로 주십시오. 1년에 1,000만 원 이하로 주시면 건강보험료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1,000만 원 넘어가는 순간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니까 은행 예금이자 1,000만 원 이하로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거 안 하려면 그거 돈 가지고 뭐 하면 될까? 소득이 없는 거, 집 사면 됩니다. 집 사면. 네. 그러면 집에 대한 보험료는 나오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명옥님, 주택연금 부모님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택 시세가 7천 정도, 부모님 연세는 82세 얼마 정도 나오나요? 82세에 7천 정도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1억당 한 45 잡으니까, 7천, 한 40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어머님이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시라면 기초연금 받으시고 시세로 2억 5천 미만의 주택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은 주택연금이 20% 더 나옵니다. 그러면 한 5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인데 주택 정확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확인하실 때 기초연금, 우리 부모님께서 기초연금 대상이 계신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일라떼님,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70세 받으면 공적연금 연계된 경우 다른 연금도 70세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정대로 수령 나이 예를 들면 60세 받을 수 있는 건지. 자, 일단 연기하시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수령하는 건 다른 거고요. 네. 그냥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을 연기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개시나이로 같이 적용됩니다. 그죠? 네. 국민연금 65세로 다 같이 맞춰진다는 거죠. 자, 근데 연금 개시는 65세 하는 거고, 그걸 내가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다 늦게 받으시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연금 개시 나이는 65세로 픽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연금 당연히 65세 받으셔야죠. 다른 연금은 연기가 안 되니까. 자, 개구리섬님, 국민연금은 45,000원씩 164개월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계속 최고 금액으로 납부를 할까 합니다. 이미 계속 가입도 할 생각이고요. 51세 지역가입자입니다. 최고 금액 괜찮을까요? 그런데 지금 45,000원씩 너무 적은 금액으로 내오셨기 때문에 갑자기 최고 금액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던 금액 정도 내시고요. 이비계속 가입 이렇게 작성해서 지금 45,000원씩 내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9만원, 10만원,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하시는 것이 그냥 낸도내비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갑자기 최저 금액을 내다가 갑자기 최고 금액을 내는 거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수정님 안녕하세요. 추납보험료가 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납입하면 연금이 90만원 정도 되는데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하는데 IRP 넣는 게 나을까요? 기초연금 깎이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900만원 넣어서 연금이 9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추납보험료를 내기 전에 연금액이 얼마고 추납보험료를 함으로써 연금액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걸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깎일까봐 국민연금 안 내겠다? 이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초연금이 깎일지 안 깎일지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기초연금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국민연금을 최대화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 고민하시는 거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다. 자, 리은케이님, 동치미에 출연하셨더군요. 반갑습니다. 네, 동치미. 네, 나왔습니다. 동치미 재방하고 있으니까 MBN에서 보시면 가끔 제 얼굴이 보이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문수님 반갑습니다. 늦게 들으셨네요. 그죠? 재방 가능합니다. 닭꿈님, 96년도에 가입한 개인연금이 있는데 5월 3월부터 종신으로 수령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령한 금액은 제 국민연금으로 수납할지 아니면 IRP로 재투자할지 고민입니다. 뭐 굳이 재투자한다면 IRP보다는 국민연금이 더 낫겠죠. 낸돈 대비 효과는. IRP로 재투자하실 경우에는 IRP에서 내가 투자 금액을 결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투자 상품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최저보증연금은 안정적으로 또 연금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센터에서 해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방송에서 해결되지 못한 점 있으시면 1800-3624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덕후의 만화리뷰님 감사합니다. 오선호님 감사합니다. 예날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스카리님. 은행에서 계산한 IRP 계좌에서 TDF를 가입했습니다. 이 TDF를 증권사로 실물 이전한다면 은행에서 수수료를 전혀 떼지 않는 건가요? 뭐, 일단, TDF는 다 대부분 후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뗀 건 뗀 거고 앞으로 뗄 건 떼지 않으니까 그냥 옮기시는 건 큰 문제 없겠습니다. 닭꿈님 96년에 가입한 건 남편 보험이네요. 네, 남편과 가입하셔가지고 우리 닭꿈님 많이 연금 늘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키즈 좋다님 마지막까지도 머리가 아프시도록 봉사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스트레이 키즈 약자 스키즈입니다. 네, 스키즈 스니커즈도 좋은데 나는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십시오. 네, 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렇죠. 제가 근데 말하는 거 힘든데 1시간 내내 이렇게 쉬지 않고 얘기하는 것도 더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한테 또 말하는 재주와 또 연금에 대한 지식을 주신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 또 세상 많은 또 저의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능이 있으니까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능을 나쁘게 쓰는 게 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말 잘하는데 하면은 변호사 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변호사도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죄를 지었음에도 변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하고 세상에 도움을 주는 데 써야지. 그죠? 네. 죄인들을 방어하는 데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서동희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1년에 7.2% 증액되는데 이외에 물가상실 별도로 증액됩니다. 같이 증액됩니다. 아시겠죠? 돈방님 감사합니다. KU님 국민연금 1,070만원 넣으면 21만원 더 나와서 98만원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하셔야죠. 1,000만원 넣어가지고 21만원 연금액이 올라간다면 이거 가성비가 엄청나게 뛰어난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고일라떼님 감사합니다. 김정무님 너무 힘들진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즐겁습니다. 박모치님 감사합니다. 남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월요일 저녁에 연금박사와 함께 해주신 수많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금박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드리기 위해서 진짜 목이 아파도 정말 목이 터져라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든 우리나라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다양한 자산이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자산은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5천만 모든 국민이 주식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되죠.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대한민국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에 가입한다면 대한민국은 개인의 노후가 행복해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순환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을 잘 준비해서 대한민국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그날까지 연금 박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라이브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점점 이제 선선해져야 되는데 이제 겨울도 거의 다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따뜻한 봄을 준비해드리지 않습니까?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잘 챙기시고 한 주간 잘 지내시고 한 주 후에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또 즐거운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연금 박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연금 박사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주변 많은 분들에게 홍보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